제가 달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진우션님 채널 자주 보거든요.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싶은 게 1972년생 52세세요. 그런데 광복절에 81.5km를 뛰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뛰고 마는 게 아니고 맨날 한 10km는 기본으로 뛰세요. 그거 뛰고 나서 회복해야 된다고 리커버리 런을 또 뛰세요. 나는 3km, 5km도 힘든데. 최근에는 뭐 강아지 중에 제일 잘 뛰는 애가 보더콜리거든요. 보더콜리랑 달리기 시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다 싶은 분이 션님만 계신 건 아니죠. 나이 들어도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멋진 분들 많습니다. 꾸준히 운동해서 나이 들수록 젊을 때보다 몸도 좋아지고 멋있어지는 유재성님이라던가, 분명 50대인데 20대, 30대보다 더 우아해지고 멋져지시는 김희애 배우님, 김혜수 배우님 등등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다 보면 저 사람들까지는 솔직히 아니더라도 나도 자기 관리 잘해야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면 자기 관리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비주얼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야가 너무 많아. 건강, 커리어, 인간관계 관리 등등 관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하나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스킬이 아닌 원칙으로 삼을 만한 자기관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원칙 첫 번째, 바로 자유가 아닌 규율이다. 자기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바로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율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느낌이 나세요? 뭔가 갑갑하죠? 저는 군대 내무반이 생각나더라고요. 논산훈련소 내무반. 그런데 반대로 자유란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막 잠재력을 뿜뿜하면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그런 멋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너무 멋있다 보니까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인생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어떤 인생이냐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이런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한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행했던 단어가 뭡니까? 디지털 노마드, 해외에서도 일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거 교사 은퇴하고 전업 유튜브 하면서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그럼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삶이잖아.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행복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말에 쉬어. 할 일이 없어. 자유로운 시간이야. 그러면 우와 쉰다고 막 새벽까지 술 먹고 놀고 넷플릭스 보고 놀고, 그러다가 늦지마이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속칭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하시던가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래. 디지털 노마드도 일은 해야 되고 주말에 쉬는 사람도 그렇게 개판으로 살다가 다음날은 출근해야 되니까 우울한 거 아니냐. 불규칙하고 일 안 해도 상관없는 슈퍼리치들은 안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연 슈퍼리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그냥 뜻대로 막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제가 살면서 만나본 부자들의 경우 있는 놈들이 더해요. 진짜 더해. 어떤 면에서 더하냐? 정말 규칙적으로 살아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늦잠 자는 법이 없어요. 가끔 여행 가죠, 물론. 그런데 그때도 규칙적으로 여행을 가고, 여행 가서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요. 보면서 진짜 징하다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야, 노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고요? 시간표가 비어있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끼워 넣으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비어있는 상태, 시간이 비어있으면 무엇을 고민하게 됩니까? 이제 뭐 하지? 이 다음엔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이 인간이 하는 고민 중 가장 힘든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뭔가 불확실해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 편하게 놀면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 이면엔 또 무슨 심리가 있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인간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내가 어떤 수준이든 간에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물론 이 욕구에 끝이 없기 때문에 좀 절제할 필요도 있지만 할 것이 안 정해지고 시간표가 비어 있어. 내 시간이 놀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들면 뭔가 편하면서 불편해. 마음 한켠에 뭔가 찔림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은 정말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찔림 갖고 시간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자유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여유가 있어도 자유가 없다면 세상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란 없는 거냐?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 등장하는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자유를 정의해요. 뭐냐? 규율이 곧 자유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든 더 많은 자유 시간이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든 삶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규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규율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운동은 꾸준하게 하고 일할 때는 어떤 루틴으로 일하고 이런 갑갑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는 게 사실은 뭐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규율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남들이 만들어낸 규율에 따라 살아왔거든요. 학교 시간표, 근무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규율과 규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남들이 만들어낸 규율이니까 그런 거고 자기가 세운 규율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건 사실은 자유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뭐 하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해진 루틴에 따라 살아가면 돼. 뭐하지 고민도 안 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채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진짜 자유를 추구한다면 뭐냐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진짜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관리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닌 규율을 추구해야 해요. 왜? 우리가 멋있다 생각하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막 팽팽 놀고 이런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규율을 따르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되고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자유, 여유가 아니고 규율이다. 자기관리에 필요한 두 번째 대원칙, 바로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라. 여러분, 자기관리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외모 관리나 운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자기관리의 일환이 뭐냐면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이 관리 안 되면 그게 얼굴에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야, 너는 좋겠다 라고 해도 내 내면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걱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되게 걱정이 작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커져서 다른 건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녀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아예 안 할 수가 없냐? 불가능해요. 왜? 걱정이란 걸 아예 없애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때로는 걱정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냥 그대로 두자니 걱정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왜? 걱정이라는 놈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벌크업이 돼 있어.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할 만한 걱정은 4%뿐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 중에 오직 4%만 걱정할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일어난 일,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은 걱정해도 의미가 없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막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4% 의미 있는 게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4%를 위해서 96%의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죠. 걱정이란 게 부풀려져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효율이 나쁘잖아요, 효율이.
이렇게 걱정으로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체력 줄줄 새는 상황이 자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야, 말이 쉽지. 4%만 진짜 고민이니까 4%만 남기고 96% 없애? 이게 말로 이렇게 짝짝 하라고 됩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기록이라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는 걱정을 극복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걱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실체가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치 좀 뭐랄까 어릴 때 동화 속에 막 도깨비나 귀신처럼 덩치가 부풀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걱정이 들어. 그런데 그 걱정을 기록해보면 써보면 어떻습니까? 종이 위에 걱정을 쓰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다 보면 뭐야? 이거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뭐야? 이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렇게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걱정은 기록되는 순간 실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체 있는 적은 상대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좀 세도 약점을 공략해 볼 수도 있고 스트레이트를 날려야겠다, 잽을 날려야겠다, 고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 없는 적, 귀신, 도깨비, 유령 같은 건 때려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뭐 한다? 생각으로 포장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건 마치 걱정의 실체는 이만한데 유령으로 걱정을 굉장히 크게 포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야 합니다. 기록하면 걱정의 실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고 명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작은 놈을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마음 관리에 필요한 자기관리 원칙,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라입니다. 자기관리를 위한 세 번째 원칙, 바로 채우지 말고 비워라입니다. 아까 자기관리하려면 규율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율하면 떠오르는 도구가 하나 있죠. 바로 시간표. 규율을 따라라면 시간표를 막 쓰려고 해요. 시간표 짜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규율이 누구를 위한 규율이어야 한다? 나를 위한 규율. 다른 사람이 막 시킨 일을 하려고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규율을 지켜야지, 시간표 짜야지라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시간표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넣을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동료가 하라고 하는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 가족이 부탁해서 하는 일, 뭐 등등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우선적으로 시간표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로 시간표를 꽉꽉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절대 터치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관리 왜 하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장을 부르는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안 급해요. 급한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이에요? 남이 쪼아주는 일이거든요. 야, 김대리 너 이거 왜 안 해? 오빠 왜 이거 안 해놓는 거야? 이렇게 남이 쪼는 일은 급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뭡니까? 운동, 독서,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건 나한테 하라고 쪼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안 급해요. 그런데 안 급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안 급한 일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성장에 도움되는 일, 독서, 운동, 이런 바람직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벽이 됐건 저녁이 됐건 점심이 됐건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관리고 진짜 생산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관리 잘한다 싶은 사람들 중에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싶은 사람들이 자기관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에 운동하고 독서하고 하면서. 유재석님 지금도 거의 주 6일을 일한대요. 그 사람이라고,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시간이 많아서 자기관리 잘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지킬 자기관리 시간과 루틴을 확보하고 실천한 거예요. 이 영상 보고 자기관리 하시려는 분들은 다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주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열심히 살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비우고 그 비워놓은 시간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미리 넣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관리의 마지막 핵심 원칙, 채우지 말고 비워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 관리를 할 때 지켜야 할 대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아니라 규율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적인 삶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막 마음대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이런 프리한 삶을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사실 그런 삶은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장할 수 있는 삶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장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생활 방식은 무엇이다? 규율.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라. 자기 관리에는 마음 관리도 포함이 된다. 마음 관리의 가장 큰 좋은 부분은 걱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란 걸 생각으로만 하면 그 걱정의 실체가 없이 너무 커진 귀신을 상대하게 된다. 그런데 그 걱정을 기록해보면 어떻게 된다? 기록하면 걱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 실체는 보통 내 생각보다 만만할 것이다. 세 번째, 채우지 말고 비워라. 자기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 보니 열심의 함정에 빠진다. 남들이 주어주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관리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채우기 전에 나만을 위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자기 관리 원칙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50, 60이 됐을 때 와, 정말 멋있다 저 사람. 나이 대비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잘했지?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